이번 강의는 뭐냐? 캐릭터 원화 의외로 신경 써야 하는 것. 원래는 이게 디테일한 걸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사실 했어야 하는 건데 약간은 채색을 좀 기본적으로 하고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사실 다른 강의나 다른 선생님이 강의해 주진 않을 거예요, 보통.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게임 회사에 들어갔을 때 실무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보통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듣도 보도 못한 것, 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면접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만약 알고 있다 라고 하면은 호감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내용이라 한번 듣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을 실제로 하지 않는 한 알기 힘든 부분이니까 보통 게임원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건 3D로 만든 모델링 시트라고 하고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이제 3D로 이렇게 3D 폴리곤으로 된 로고를 만드는 거죠. 사실상 여기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 만약에 얘가 시트라고 했을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관절 부분이에요. 관절이 어디냐? 움직이는 부분, 특히 팔꿈치, 무릎 이쪽, 허리는 이렇게 크게 여기 움직이는 관절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발목까지 신경 쓸 수도 있겠네요. 제일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쪽과 어깨와 무릎입니다. 여기에 대한 디자인이 굉장히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원래는 예를 들어서 어깨 같은 경우 어깨에 갑주 같은 게 들어갈 거고, 무릎은 무릎 보호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뭐 이런 큰 갑주 같은 것들, 팔꿈치 보호대라든지 큰 장갑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니까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모델링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딱딱한 재질이라고 보면 돼요. 일단 딱딱해요. 하지만 모델러들이 이 늘어나는 개념,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이만큼 오고 여기에 나오는 얘는 이만큼 늘어나고 여기 있는 조금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그 스킨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이 관절에 맞게끔 이만큼 쑥 늘어나요. 자연스럽게 늘어나야겠죠. 사람이 관절이라는 게 완벽하게 이렇게 목각인형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각인형이다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 갈라지고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벌어져야 되겠죠. 이게 맞잖아요. 원래는 3D도 이거와 비슷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붙어 있게 하려면은 여기가 살짝 늘어난다 라는 거를 지정을 해주는 게 스킨 작업인데,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만약에 무릎 보호대가 이렇게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늘어나야 될까?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당겨주면서 이렇게 늘어나야 될까? 아니면 그냥 여기 붙어 있어야 될까? 여기만 늘어나야 될까? 이 근육만 여기 붙어 있으면서, 아니면 이렇게 쭉 늘어날 때 여기 위로 딸려 들어가야 될까? 그럼 여기 벌려지면서 이렇게 돼야 될까? 이거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애니메이터가 보통 결정을 하기도 하고 이 작업을 모델러가 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애니메이터들이 이거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작업부터 이 부분을 생각을 한 디자인을 사실 착안을 해줘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을 굳이 해야 됩니다. 그나마 얘는 딱 보면 아시겠지만 단순해요. 무릎에 뭐 없어. 옷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늘어나면 됩니다. 이렇게 쭉쭉 하면서 늘어나면 되고, 어깨에도 뭐가 없죠? 어깨에 뭐가 없는데 문제는 이거, 요 감싸는 얘가 이렇게 있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손을 든다, 이렇게 팔을 든다 하면은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되죠. 그쵸?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게임 회사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어깨에 걸치는 거 엄청 싫어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망토를 뒤에 이렇게 목에 걸쳐 있거나 어깨에 차라리 걸쳐 있다, 이건 괜찮은데 얘는 앞에까지 이렇게 팔 앞쪽까지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어요. 지금은 아마 다르긴 할 거예요. 최적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예전보다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늘어날 때는 여기에 원래 달려있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보완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어떤 식으로 늘어날까도 고민을 하는 게, 사실상 원화가부터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막 절대적인 어떤 내가 생각한 디자인이랑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 최적화까지 하면서
이 애니메이션까지 생각한 디자인까지 다 한다 그러면 그게 저는 엄청난 원화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문제는 또 이것이 완전히 전체적인 디자인 영향 끼칠 정도가 돼서 안 되고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해주는 것도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릎 패드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거였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돌이다. 얘가 돌이면 어떻게 될까? 그냥 같은 모양의 석상이라고 생각해봐요. 석상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무릎을 구부린다면은 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돌 같은 경우는 그냥 애초에 쪼개져 있는 거지. 이렇게 쪼개져 있고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스킨이 늘어나지 않게끔 여기만 그냥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그럼 여기 안에 어떤 더 작은 얘와 얘를 연결시키고 있는 어떤 돌이 이렇게 박혀 있다든지, 대신 이게 좀 말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겠죠. 그 연결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은 훨씬 더 호소력 있는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유치하지 않고 말이 되게끔 만드는 게 또 디자이너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냐 모르냐의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속해 있다 싶으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면접을 볼 때 애니메이터나 모델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반문을 해야 될 날이 결코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이 부분을 따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이 시트에서 바로 스케치로 표현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걸 스케치로 이렇게 보여주고 옆에 띄우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진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입 포트폴리오에서는 이런 부분이 항상 열악하거든요. 왜냐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이거는 회사를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본인의 입에서 술술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것을까지 이해를 하고 이미 하고 있는 굉장히 노련한 신입으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절대로 나쁠 거 없죠. 지금의 디자인을 봤을 때 거의 옆에가 더 대칭인 느낌이 강하죠. 뭐가 다를까? 일단 이게 비대칭이고 얘가 있어서 비대칭이고, 얘는 보니까 이 팔에도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선 보이진 않아요. 근데 확실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가슴에 있는 것도 비대칭이죠. 얘도 비대칭이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하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만들 때 완전히 그게 애매하게 좀 달라지고 의도하지 않는데 비대칭으로 한다 하면은 이게 효율적인 디자인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델러를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긴 한데, 기왕이면은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좋죠. 이런 거를 만들게 된다면 따로 대칭으로 일단은 이렇게 몸통을 만들고 11, 22, 33 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디자인일 텐데, 여기에서 얘가 붙으면 이거 하나가 4가 됩니다.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얼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얘를 통째로 갈아서 다시 만들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뭐 문양이 막 다른다든지 이러면은 그래요. 이건 매핑이기 때문에. 근데 요런 게 하나가 덧붙여진다? 그럼 얘만 플러스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비대칭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5. 그럼 5가 여기 이렇게 달리겠죠. 이런 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있는 토대에다가 조그만 거는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 어깨갑주도 마찬가지예요. 어깨갑주가 이렇게 있고 한쪽은 없다 싶으면은 얘가 6만 그냥 끼워 얹히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이 몸통이랑 붙어있다 싶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될 경우도 있고, 이 안에 것들이 문제는 얘가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얘 때문에 1과 1이 안 되는 거죠. 이 하나 때문에. 얘는 붙이기도 좀 애매해. 매핑을 따로 해야 되거든요. 이러면 소스를 좀 낭비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똑같은데 요거 하나 때문에 이를 두 개를 같이 못 쓰는 경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D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3D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것도 그림 그리는데 그림 그릴 시간도 없는데 이거까지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공정만 어느 정도 파악하시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D 만드는 거, 캐릭터 만드는 거를 유튜브로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그 제작 과정을 한번 쭉 자세하게 한번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한 번만 보면은 이해가 어느 정도 가거든요.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UV 작업이라든지 노말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칭도 좀 아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스케줄까지 생각하는 디자인은 제작자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지켜야 할 필요는 없긴 한데,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무기는 없긴 한데, 이제 무기 디자인을 꽤 많이 할 경우가 있어요. 무기 같은 경우는 칼 같은 거는 그다지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총은 좀 다릅니다.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총이 있다고 이것도 게임 원어입니다. 이런 총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물론 기본 토대로 이 총을 그대로 가져와서 어느 정도 오브젝트를 붙이고 이렇게 했긴 했지만, 이 무기의 기믹, 어떻게 장전이 되고 탄환이 어디서 빠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면 좋아요.